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쟁대감 역상의 집의 역쟁대감입니다. 네, 오늘은 46번째 시간인데요.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의 역사와 그리고 그 어째서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지는 비극이 있어야 되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했었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걸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감격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자, 이제 여기서 또 지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은, 자,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북쪽에서는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오고 있었고, 이 남쪽에서는 또 여기 있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남쪽으로 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서로 땅을 나눠가지고 그래도 38선 2부겠다 있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38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38선의 유래는 위도 경도를 했을 때 그 위도에서 38도 그 지점에 정확히 딱 일자로 그어놓은 38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자 민족 지도자인 이 김구와 같은 분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통일 한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고, 자,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 1대 대통령이죠. 이제 우리 이승만과 같은 당시 그 미국 친미파들은 무슨 소리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텐데 굳이 그 소비에트 연방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좋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1948년에 8월 15일 이승만 친미파들 것들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 북한에서도 역시 북한, 흔히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긴장감이 완화되는 도중에 미국이 에치슨 라인에서 이제 한국을 제외했는데, 에치슨 라인이 뭐냐면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이제 미국이 지켜야 될 곳을 이제 선을 딱 펴놨는데 지도에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일본이 있다고 치면요, 자, 이제 여기 일본 정확히 딱 이 정도까지만 여기 안쪽으로만 보호하고 여기 바깥쪽은 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때를 놓여서 당시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마오쩌둥이랑 그 다음에 스탈린에게 찾아가서 이거 저희가 확실히 끝낼 수 있습니다. 딱 한 달만 주시면, 일주일만 주시면 저희가 2000대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전함 및 비행기, 탱크, 무기 다 지원받고 이제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때는 상시 경기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38선 라인 지대에서 이제 총싸움이 마구마구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경계를 놓치고 있었는데 북한이 갑자기 평화 사인을 보내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요, 1950년 6월 24일이에요. 6.25 전쟁 바로 전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이제 온 군인들이 이제 내륙으로 다 놀러가 있던 그 와중에 이제 24일 밤이 지나고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쪽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황했겠지 당연히 우리 군사들은. 순식간에 이 라인은
마산 남쪽과 부산 제외 이 낙동강 라인으로 이제 좁혀지게 되었고 서울은 단 3일 만에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작스러운 공격이 나머지 이승만은 정부 관료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렇게 죄다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국군을 보내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실제로 서울 사람들은요. 이튿날 될 때까지도 이제 북한군이 계속 밀려오는지 몰랐대요. 그리고 한 절전 되는 미아리국에서 북한군을 보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다 남쪽으로 피난을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1950년 이 상태에서 이제 낙동강 라인에서 겨우겨우 지키고 있었던 우리나라에게 이제 미국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당장 유엔 소집회 열어가지고 군대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군대를 약 36개국의 군대 그리고 10여 개국의 그 의료 지원 그리고 자원으로도 한 7개국 정도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대, 중국, 소련 그리고 북한의 그런 대전으로 점점 이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9월 15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딱 이제 여기서부터 서울로 딱 들어오게 되고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북한군을 내고 북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이 정도 라인까지 먹는데 성공했어요.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넘어가서 구했으면은 통일할 수 있었는데 이때 누가 몰려오면요 놀랍게도 바로 이웃에 있었던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넘어오게 됩니다. 중국은 딴 거 필요 없고 딱 전술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전술이냐면요 이제 이게 인해 전술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바다같이 많은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대륙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대륙이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죠. 실제로 예전에 고구려 때도 살펴보면요. 수나라랑 당나라가 몇백만씩 이제 군사를 몰고 갔지만 우리 고구려가 막아냈던 그런 영광스러운 기억이 있듯이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에 뭐 어떠냐면요. 자 이제 사람이 3명 있다고 칩시다. 한 명한테만 이제 이런 총을 쥐어주고 나머지는 깽가리하고 징을 쥐어줬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징이 아니죠. 깽가리랑 뿔피리를 쥐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이 깽가리랑 뿔피리를 불고 이제 총을 든 사람이 이제 쏘면서 그렇게 나갔단 겁니다. 당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날라왔던 우리 미군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당시 개마고원 이 개마고원의 추위 엄청나게 무섭겠죠. 개마고원의 추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만날 그렇게 하면서 쳐들어오니까 어디서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남쪽으로 옵니다. 자 이제 다시 남쪽으로 와가지고 지도를 다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 이제 다시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월 4일날 서울을 빼앗겼다고 해가지고 일사후퇴라고 불립니다. 한편 흥남부두 하면 한편 여기 이쪽에 있는 흥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이 흥남이 지금 여기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미군 부대가 유일하게 탈출을 못합니다. 그래야 이제 배들이 가가지고 흥남을 좀 구출하려 했는데 미군들 보기에 놀라운 게 약 10만 명의 난민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10만 명의 난민이 몰려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군사 무기들 다 버리고 사람들 태우고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그 흥남철수입니다. 유명한 흥남철수 국제시장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다시 이 라인 근처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싸우다가 1954년 7월 27일 비로소 협정이 되고 여기는 이제 북한, 대한민국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이 둘이서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툭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난리 나고 미사일 쏜다고 난리 나고 그다음 대한민국에서 또 공격하겠다고 난리 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4.19 민주화 혁명이 지나고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뜨죠.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제 만나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7월달에 일어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은 또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두환 노태우 때는 웬만해서 그런 거 만나지 않고 북한군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제 엄청나게 잘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잘하면 통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막냐? 우리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습니다. 북한에서 연평도를 포격을 하자 이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제 북한하고 한동안 갈라져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번에 한 몇십 년 만에 극적으로 이제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잘하면은 이번에 남북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어쩌면 우리는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웃 나라인 북한으로 이제 저희가 평양으로 소풍 갈 수도 있지도 모르는 얘기겠습니다. 금강산도 놀러 갈 수 있고 평양에 있는 역사 유적들도 보러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 평양냉면,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어볼 수 있고. 저는 솔직히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가장 기대했던 게 평양냉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옥류관에 직접 가서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잘 돼가지고 만약에 남북한끼리 이제 서로 왔다리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가능해지면요, 한번 평양에 가서 옥류관 냉면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산가족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산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이산가족분들도 통일이 되면은 자기 고향에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통일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죠. 왜냐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있는데 대륙에서는 이제 이 북한마저도 이제 통일돼가지고 민주주의가 된다면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는 중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별로 달가지 않고 또 일본도 별로 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은 미사일 위험으로부터는 일단 미사일 위험으로는 안전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일본이죠.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가 군사가 세지면요, 저희 나라가 여러 가지 그럴 거 아닙니까? 위안부 사과라든지 강제징용 노동자분들한테 사과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그런 역사 그런 거라든지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않는다든지. 일본으로서도 좋지만 별로 달갑지만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강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서 강국으로 군사 강국, 문화 강국, IT 강국, 기타 등등 엄청난 강국으로 변할 수 있는, 저는 그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4월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여러가지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역시 무사히 끝이 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